예. 자, 아침 반찬 월요일이죠. 월요일은 서울의 이슈에 대해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물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 스위스 금융그룹 UBS가 세계 71개 도시의 물가를 비교한 결과 미국 뉴욕의 물가를 100으로 했을 때 서울의 물가는 79.2로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11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비해 임금 수준은 중간 수준인 30위권인 것으로 나타나 물가에 비해 임금 수준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가 중에서는 전자제품의 가격 지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고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물가, 체감 물가는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얘기 나눠줄 두 분 모셨습니다. 이나 씨와 따루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서울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네. 특히 또 이나 씨는 살림을 알뜰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 물가에 대해서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서울 물가는 사실은 비싼 것도 있는데 싼 것도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싼 거는 외식비는 싸요. 네, 근데 이제 외국에 가면 보통 비싼 거는 뭐예요? 외식이잖아요. 예. 근데 한국에서는 특히하게도 외식비는 싸고 다른 거는 비싸요. 어떤 게요? 필수품이요. 필수품? 비료만 하다면 비싸더라고요. 그런 유아용품이라든가 뭐 생활용품이라든가 제 생각에는 비싸요. 그렇군요. 네. 따루 씨는 어떻게 체감하고 계세요? 저는 계속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17년 전에 왔을 때랑 지금이랑 네.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엄청 싼 것 같았는데 요즘도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핀란드는 거의 이제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이나 씨 말처럼 사실 싸게 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자기 그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에 따라 좀 네. 다른 것 같아요. 예. 네. 얼마 전에 미용실을 바꾸셨다고. 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예. 홍대 쪽에 제가 원래 강화문에 갔던 미용실에 있는데, 예. 그쪽에 계시던 분이 홍대에 이제 아예 미용실 오픈해가지고요. 예. 제가 거기 가서 앞머리를 잘랐더니 3,000원이래요. 예. 깜짝 놀랐어요. 원래 5,000원 내고 하나 있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네. 생활 스타일을 바꾸면은 저렴하게 이용할 수 그렇죠,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나 씨는 90년 중후반에 이제 한국에 오셨고 따루 씨도 거의 뭐 온 지 10년이 다 돼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처음 한국에 왔을 때라 그러면 이제 지금이랑 물가가 좀 얼마나 올랐는지 체감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사실은 확실하게 가격을 기억을 못 하거든요. 20년 전 일이라. 네. 근데 그런 거는 확실하게 기억은 해요. 버스 타려면 몇백 원만 있으면 탈 수 있었고요. 예. 지금은 전원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4-4배 정도 오른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가면 어른 옷 1,000원 주고 살 수 있었어요. 어른 옷, 애기 옷 1,000원 이요? 아니에요. 네, 96년에 우리 저는 어머니는 30년을 사실은 넘게 살았는데도 지금 저희는 1,000원으로 96년에 없었나요? 그때는 예, 예. 관심 없었나 보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님은 이제 그 한국에 같이 왔잖아요. 예. 아버님은 시청처기 일 그 하러 가면서 엄마를 남대문 시장이라든가 동대문 시장이라든가 그러니까 시장 곳에 내리고 출근하신 거예요. 그리고 점심 때는 점심을 집에서 먹었기 때문에 엄마를 다시 데리러 집으로 갔었거든요. 그러면 엄마는 10,000원에 10개 사온 거예요, 집에. 그래서 네. 그때 되게 행복했어요. 10,000원 햄버기 10개였어요. 근데 네. 지금 10,000원 햄버기 얼마일까요? 하나? 그러니까 그만큼 비싸진 거죠. 그렇군요. 네. 네. 핀란드는 어쨌든 북유럽 국가니까 좀 물가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서울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네. 서울 물가랑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떤가요? 그러니까 핀란드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핀란드보다 더 2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노르웨이도 너무 비싸가지고 못 가고 있는데요. 네. 근데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대중교통이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마음대로 탈 수 있는 정액제 같은 게 있는데요. 한국 돈으로 한 6만 원 정도면 마음대로 그냥 돌아다닐 수가 있고요. 근데 대신에 술값은 좀 많이 비싸고요. 한국은 싸잖아요. 예. 네, 그런 확실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외식값은 뭐 아까 이나 씨 얘기한 것처럼 핀란드는 비싸고 여기는 저렴한 편인데 많이 올랐어요. 예. 요즘 어딜 가든 그냥 5만 원 깨지고요, 뭐 10만 원 깨지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더 이상 이게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옛날 생각을 하니까 90년대 말에 고시원 생활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때 한 달에 한 25만 원 정도 줬었는데 근데 밥도 나오고 김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한 달 그냥 밥이랑 김이랑? 예, 그렇죠. 저는 그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다음 김치 어쩌다 한번 이렇게 예. 한 점씩 사고. 네. 요즘은 그 가격으로 고시원 구하기 굉장히 힘들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요. 뭐 꽈배기를 통해서 물가를 체감하셨다고. 맞아요. 예. 꽈배기는 옛날에
세개 1,000원이었거든요. 예. 요즘은 세 개 살려면 2,000원 정도 줘야 돼요. 아, 두 배네요, 두 배. 붕어빵도 그래요. 붕어빵은 요즘은 약간 어디서 사는지에 달라요. 그러니까 좀 전통시장에 가서 사면 네. 그래도 1,000원에는 한 4개 정도는 주는 데가 있어요. 안 그러면 한 3개 정도. 근데 옛날에는 최소한 5개 줬죠. 그렇죠. 네. 5개 줬었죠. 맞아요. 갑자기 붕어빵이. 드시고 싶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서울의 세계 물가가 세계적으로 몇 위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 20위권 안에 들어갈까요? 모르겠어요. 뭐 아까 그 뭐 뉴스에 따라서 뭐 11위. 11위라고 했잖아요.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기억하고 네, 있어요. 11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서울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가가 높다라는 걸 이제 반증하는 순위일 것 같은데 어떻게 느끼세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물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세요? 일단 러시아랑 비교하면은 서울은 살기에는 비싸요. 근데 외식이나 아니면 여행하기에는 싸요. 네. 네,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는 사실은 그냥 러시아에서 사는 거면 그 싸게 살 수 있어요. 재료 같은 거라든가 음식 같은 거라든가. 근데 여행이나 외식비로 따지면은 진짜 비싸요. 한국보다는 호텔비 경우에는 한국보다는 같은 L 호텔인데 2배가 더 비싸요. 러시아에. 같은 한국 호텔인데요. 네네. 네, 그리고 외식비도 한국보다는 한 5배 이상 더 비싸고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러시아는 살면서 이제 재료값이나 뭐 전기세라든가 이런 거는 생각하면은 한국보다 저렴하고요. 예. 네. 그래요. 러시아는 일단은 뭐 다른 약간의 그 비교할 수 있는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사실 예. 이런 그 물가 순위를 따졌을 때 사실 어떤 품목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궁금해요. 그렇겠어요. 왜냐면 제가 예. 옛날에 제가 핀란드 대사관에서 일을 했을 때 네. 그 1년에 한 번 이런 그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진짜로 나가가지고요. 거기 품목 리스트에 따라 이 가격을 적어놓고요. 네. 보냈는데 근데 그 품목들이 거기 된장찌개 가격을 물어보진 않거든요. 아. 예, 주로 뭐 빵이라든지 이렇게 좀 수입품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이거랑 전 다른 설문조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그런 게 물어본다면 사실 서울이 굉장히 높게 나요. 왜냐면 수입품이 워낙에 비싸기 때문이에요. 아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 국산인지 아닌지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품목을 가지고서 설문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이게 절대적인 네.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그렇죠. 얘기네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어떤 품목이 특히 많이 비싼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따루 씨가 설명해 주신다면. 과일이요, 과일. 과일이요? 저는 과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비싸요. 아. 한국에서 국산 특히 뭐 지금 배가 너무 맛있잖아요. 이게 예. 이따만한 배 이렇게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한 개 막 1,000원 넘고 이러잖아요. 아, 네. 그럼 진짜 사실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왜 과일값이 그렇게 비싼지 사실 굉장히 궁금해요. 저도 좀 과일 다른 나라에 그 해외 여행 갔을 때 뭐 특히 열대 과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1,000원에 막 이만큼씩 사는데 네. 예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과일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맞아요. 네 어떤 품목에 대해서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품목보다는 예. 제가 보기에는 딱 나눠져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서는 러시아산이다 과일이라든가 뭐 생활용품이라든가 러시아산은 싸요. 질이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뭐 화학적인 건 잘 안 쓰려고 해요. 자연적인 거 많이 쓰려고 하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한국산이다.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네. 아까 과일도 얘기 나왔잖아요. 맞아요. 러시아에서 나오는 사과, 그러니까 러시아산 사과다. 그러면은 1,000원이면은 되게 많이 살 수 있는데 예. 한국에서는 배는 한국산이잖아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비싼지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그리고 아까 네. 필수품 물가 얘기했잖아요. 예. 필수품도 그렇지만 장 보러 가잖아요. 그냥 식재료나 이런 거 한국은 조금만 사도 뭐 몇만 원씩 나오고 그러거든요. 핀란드는 확실히 싸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래서 제가 밥을 그러니까 자주 해 먹는 편인데 예. 한국에서 차라리 그냥 사 먹는 게 낫더라고요. 맞아요.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외식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사실은 재료를 싸가지고 집에서 요리하는 거는 더 비싸게 느껴요, 우리는. 예. 그래서 신기하죠. 맞아요. 이렇게 비싼 이유는 뭐 때문인지는 이제 뭐 점검을 해봐야지 알 것 같은데요. 흔히 비교하는 그러니까 물가를 비교할 때 빅맥 지수라고 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맥도날드가 네. 매장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빅맥 가격을 놓고 얼마냐에 따라서 또 크기에 따라서 예, 저 빅맥 지수를 나누기도 하는데 한국의 경우에 3.76달러로 나타났다고 해요. 러시아하고 핀란드의 빅맥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러시아는 어떤가요? 러시아는 환율이 올라갔잖아요. 네. 원래 1달러가 30루블이었는데 그때는 빅맥은 한 4,000원 정도 됐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2,000원도 안 돼요. 오. 한 확실하게 지금 101만 1루블이거든요. 예. 그게 얼마냐면
한 1,900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환율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대신에 빅맥은 우리 싸진 거예요. 네. 그래서 싼 거죠. 그래서 요즘 핀란드 사람들은 네. 산페테르스부르크가 가깝기 때문에 빅맥을 먹으러 거기 가요. 러시아로? 네, 예. 갈만 약간 하겠네요. 과장해서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핀란드는 5.61달러거든요. 그럼 더 비싸네요? 더 비싼 거죠. 어.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 네. 한 6,000원 좀 넘는 그렇죠. 거로 그 정도가 생각이 들 그 수 정도가 있겠는데 되는 거죠. 크게도 궁금해요. 뭐예요? 그거 저도 왜냐하면- 지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예, 너무 아니요, 저는 미국에 있었을 때 예. 같은 빅맥인데 크기가 너무 확실히 큽니까? 비교되거든요. 네. 그래요? 네, 야채 어. 들어가는 야채도 다르고 높이도 달라요. 얼마나 커요? 그럼 미국 거? 한국보다는 한 1.5배 더 커요. 아, 부피도 크고 높기도 하고. 근데 러시아 러시아는? 빅맥은 예. 비슷해요. 한국이랑 비슷해요. 근데 핀란드 진짜 핀란드는 궁금해졌어요. 미국 거를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한국 거. 한국 거랑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근데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그리고 빅맥 하나가 그 정도지만 사실 거의 한 달에 한 번 집에다가 집집마다 이런 그 할인 쿠폰을 나눠줘요. 예, 예. 뭐 원 플러스 원이라든지 예. 아니면 이거 빅맥 세트 뭐 얼마. 어. 그래서 실제로 그것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또 요즘 빅맥 지수 말고도 스타벅스 이제 커피로도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스타벅스도 이제 전 세계로 많은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4,100원 정도니까 이제 다른 두 나라는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저는 사실은 러시아에 출장 자주 가는데 스타벅스 본 적 없어요. 아. 그래서 찾아봤더니 최근에 모스크바에 생겼대요. 예. 근데 아메리카노 가격을 찾아보니까 아메리카노는 사람들이 안 마시나 봐요. 아하. 가격이 안 나오고 네. 뭐 맛있는 거 모카 뭐 이런 것 좀 아. 생크림 올라가는 거는 보니까 9,000원 정도 되는데요. 오. 네, 그럼 또 비싸죠. 아마 그러네요. 아직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예. 고급스러운 커피숍으로 들어갔나 봐요. 러시아에서는 스타벅스보다는 맥도날드를 가면은 네, 원어치 좋아요. 먹을 수 있게.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실 핀란드 원래 이런 그 국제적인 체인점을 안 좋아해요. 예. 그래서 스타벅스 생긴 지 딱 두 돈밖에 없고요. 네. 공항점하고 헬싱키 맨 시내 하나 있대요. 3년밖에 안 됐어요, 생긴 지가. 그래서 저도 열심히 검색해봤는데 안 나와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커피가 한국은 진짜 비싸요. 너무너무 아까워요, 돈이. 그 원가 얼마 하지도 않는데 핀란드는 보통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네. 네, 그렇게 그냥 어디를 가도 커피 한 잔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재밌는 뭐 그 우리나라와의 그 물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반대로 한번 분석해봐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임금입니다. 다른 건 다 올라도 내 임금은 월급은 오르지 않는다라는 뭐 법칙이 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의 최저임금을 가지고 한번 따져볼 텐데요. 올해 최저임금이 5,580원이라고 합니다. 달러로 환산을 하면 5에서 6달러 사이 정도가 되겠는데요. 러시아의 최저임금은 어떨까요? 러시아는 최저임금이 기준이 없어서 최근에 난리 났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뭐 최저임금이 안 정해져 있어서 너무 좋게 준다라든가 네. 그래서 그런 건 법이 생겨야 된다 난리 나가지고 이제 그런 법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예. 근데 월급으로 따지면은 평균으로 예. 놀라실걸요. 제가 말씀드리냐면 한 달에 평균은 40만 원이에요. 40만 원이요? 네. 근데 호텔비가 네. 예를 들어서 모스크바 호텔비가 한 70만 원이에요. 그럼 하루가. 어떻게 해요? 네, 예. 그만큼 비교가 되는 거죠. 평균은 너무 낮고요. 예. 오르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러시아보다 우리나라 사정이 조금 더 나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평균, 네. 그렇습니다. 네. 대신에 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많이 뭐,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료도 부분에서는 또 다를 무료고요. 수가 있고요. 학교도 무료고요. 러시아에서는 엄청 저렴하고요. 그러니까 되긴 되는데 그리고 평균은 평균인데 러시아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부자 아니면 저급. 네, 중간이 빈부격차가, 없어요. 네, 그게 문제 심각해지고 됐어요. 있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핀란드는 어떨까요? 핀란드도 이렇게 보편적인 최저임금은 없고요. 예.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비스 업계가 있고요, 아니면 뭐 건설 업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다 이렇게 노조가 있어요. 여기마다 노조가 있는데 그래서 노사정 3자주의라고 해가지고요. 정부 대표랑 고용주 쪽이랑 그쪽 노조 쪽이랑 2년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예. 그 서비스업의 최저임금을 이제 합의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한국 돈으로 쳤을 때 한 13,000원, 14,000원 정도 돼요. 한 시간에. 예. 네, 그래서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물가 여기보다 더 비싸기
되기 때문에 네. 그 정도는 받아야 되겠죠? 네. 앞서 얘기해드린 대로 서울의 경우에는 세계 71개 주요 도시 가운데 임금은 35위. 그런데 이제 물가는 11번째입니다. 이 추세에 의하면 이제 임금에 비해서 높은 물가를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싼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대중교통 이런 것들이 좀 싸다고 하는데 한국에 와서 이건 정말 그래도 좀 싸다라고 느끼셨던 거 아까 뭐 옷값도 얘기하셨는데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대중교통은 싸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아,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 경우에는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그 다르잖아요, 요금이. 예, 예. 러시아에서는 그냥 10권 같은 거 끝나서 음. 어디 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500원이다. 그러면은 뭐 남쪽에서 뭐 북쪽까지 쭉 가도 똑같은 5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따지면은 한국에서는 멀리 가면은 비싼 걸로 느낀 거고요. 네. 가까이 가면은 뭐 저렴할 수도 있겠지만 택시는 진짜 저렴한 편이에요. 아. 네, 택시는 싸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 할 수도 있더라고요. 아. 그만큼 외국인 그리고 특히 러시아 사람 보기에는 싼 편이거든요. 네, 다른 거는 이제 아까 얘기 나왔는데 외식은 너무 싸고 술값도 싸고요. 네. 한국에서는 이제 집에서는 살림 안 해도 되더라고요. 밖에서 그냥 계속 먹어도 되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네. 그런 것도 싸요. 그러니까 각종 서비스 있잖아요. 예. 미용실 제가 커트하면 18,000원이거든요. 네. 물론 비싼 데 가면 뭐 25만 원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데 안 갈 리가 없죠. 갈 리가 없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하이힐 신다가 그 굽이 부러졌을 경우에는 네. 그런 구두방에 가가지고 고치잖아요. 금방 해주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네. 또 옷 수선도 너무 저렴한 것 같고요. 예. 뭐 세탁하는 것도 저렴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을 때 한국은 물건은 비싼 경우가 많은데 사람 쓰는 게 자체가 너무 싸니까 제가 볼 때 서비스 값이 훨씬 저렴한 것 같아요. 핀란드보다. 네. 그건 물론 좀 그렇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고요. 네, 그렇죠. 사실 그 계약직들 알바들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저렴한 거 알아봤는데 또 비싼 거 알아보려니까 좀 마음이 아픈데요. 예,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삼성이나 LG 우리 국산 전자제품 브랜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보다 더 비싸게 팔리고 있다라는 또 그런 소식 접하면은 좀 화가 나기도 합니다. 특히 또 세계적으로 아이폰 가격을 가지고 우리나라와 또 미국의 그 비용이 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뭐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핀란드하고 러시아 그 전자제품 가격은 어떨까요? 전자제품 가격은 사실은 같은 한국 브랜드를 러시아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건 현실이에요. 그럼 오히려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 폰을 산다고 했을 때 네. 우리나라에서 안 사고 러시아 가서 사서 오시는 근데 정신사가 다르기 때문에 아. 그런 건 잘 안 되고요. 그건 어렵겠지만 어찌됐든 어렵게 됐고요. 근데 예. 이제 똑같은 기기인데 특이하게도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아하. 네, 그래도 월급보다는 비싼 제품은 전자제품이에요, 러시아에서도. 네. 근데 핀란드는 한국이랑 같거나 조금 더 비싼 경우가 많아요. 예. 보통 그것보다 더 저렴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네, 더 비싸요. 저는 그 자동차들도 있잖아요. 예. 네. 사실은 한국 자동차를 외국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 네, 아시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건 한국도 사실이에요. 차값이 비싼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핀란드에 비해서 훨씬 더 싼 것 같아요. 싸요? 여기는. 아니 네. 그 똑같은 한국 차를 아, 같은 잘. 브랜드를 러시아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사면은 또 튼튼하고 또 네. 싸대요. 예. 네, 그런 이런 얘기 현실은 들으면 있더라고요. 네, 네. 한국 사람으로서 조금 화가 나기도 하죠. 우리도 여기 예.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이제 한국 사람으로 느끼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화나요. 그렇죠. 네. 또 하나 다른 것도 이제 알아봐야죠. 또 예. 화가 나는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건가요? 서울의 주거비를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최근 전세값이나 뭐 월세도 그렇고 주거 비용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잖아요. 원룸도 한 달 월세가 상당하고요. 두 분이 보시기에 이제 서울의 주거 비용이 어떻게 되나고 보시나요? 이나 씨 어떻게 느끼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주거 비용이 비싼 거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월세 경우에는 러시아에서는 2배 더 비싸요. 모스크바 아닌데도. 그러니까 서울 월세보다는 제가 사는 하바르스크 네. 그 극동이잖아요. 네. 수도가 아니잖아요. 그 하바르스크 월세는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원룸, 투룸. 네, 네, 비싸네. 그만큼 비싸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보증금이라든가 전세라든가 그런 개념은 아예 없고 네. 무조건 현금으로 월세로 내야 되고요. 월급이 평균 40만 원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방세가 100만 월세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네. 부자 아닌 이상 못 살아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 다양하고 예. 네, 그럼 주거 렌즈도 형태가 어떻게 되는 다양하고, 건가요?
아, 노숙을 해야 되나요? 월세는 비싼데 예. 전기세라든가 그다음에 가스비라든가 서울보다는 저렴해요. 네, 월세는 러시아에서 비싸고요. 살려면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는 사람 많이 있어요. 친척들 많이 있어요. 네, 친척 예. 집에 들어가서 사야 돼요. 살아야 돼요. 네네. 굉장히 어려운 나라인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핀란드는 더 그러니까 뭐 강남이랑 헬싱키랑 비교하면 강남이 더 비싼 것 같고요. 네. 근데 조금 더 저렴한 데로 가면 헬싱키가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사실 그 OECD에서 발표한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삶의 질이라고 그런 그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또 이제 한국 사람이 이제 그 월 수익 중에 이제 주거비로 나가는 그 퍼센티지가 예. 좀 저렴한 걸로 나왔더라고요. 저는 지금 정확한 숫자가 기억나. 제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맨날 뉴스 보면 뭐 전세 대란이라, 예. 대란이다, 뭐 월세 대란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근데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또 원래 그런 말이 있잖아요. 통계, 거짓말, 아주 그 거짓말 이런 말이 핀란드에도 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안 좋은 환경, 조금 방도 좀 열악하고 좀 작고 동네도 뭐 아주 좀 번화가가 아니라면 예. 아직까지는 저렴하게 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아파트나 이런 데 가려면 더 비싸죠. 더 비싸. 자, 예, 오늘 뭐 두 분 모시고 우리나라 서울의 물가와 그 해외 물가는 어떻게 다른가도 비교해보고 서울의 물가에 대해서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도 알아봤는데요. 이 생활 물가 앞으로 좀 개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됐으면 서울살이가 조금 더 넉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 살아오시면서 이런 건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었으면 어떤 거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필수품이야. 필수품. 그러니까 특히 유아용품은 더 저렴하게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애들은 우리 미래잖아요. 예. 우리 미래를 위해서 애들 위해서 좋은 가격으로 팝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네. 저는 통신요금이에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인 것 같아요. 오. 여기는 그 스마트폰 쓰는데 뭐 기본 뭐 5, 6만 원 기본이잖아요. 거기다 예. 이제 할부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런 7, 8만 원, 뭐 10만 원씩 나오는데 핀란드에서 똑같은 스마트폰인데 한 달에 2, 3만 원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볼 때 거품이 있다만큼 안 좋아요. 예. 뭐 오늘 두 분 모시고서 얘기 나누다 보니까 화가 나는 부분도 있었고요. 예, 시원하게 또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것 좀 불합리한 거품이 쌓였다고 하는 이런 물가들 조금 조정을 해서 우리 서울살이가 조금 더 넉넉해졌으면 하는 바람도 해봅니다.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